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영주권자의 첫해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지난번에 다루었던 첫해 미국에 오신 분이 신고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꼭 잘 지키시면 혜택도 보고 또 잘못되는 그런 상황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라는 면에 있어서도 나중에 문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어떤 플래닝 면에 있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해 마침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22년도 6월 1일자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 1일자로 영주권자가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올해 3월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영주권자가 됐다라는 것이 비자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 피티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비자를 받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비자를 받으러 미국에 와서 비자까지 다 받았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까지 끝나서 비자 받기 위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에 계셨다라는 얘기인지 그건 좀 언클리어합니다. 뭐 그런 팩트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영주권자로 살고 있었다. 22년도 때 그랬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 더더욱 이분이 같이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간 건지 아니면 가족들만 와가지고 제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배우자와 아이들만 와서 인터뷰를 했다. 아마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오셨다가 본인은 다시 간 게 아닌가. 영주권 받고 나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고 올해 23년 3월에 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올해 23년이죠. 22년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처음 했는데 회계사분이 작년 6월 1일 이후에 한국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고 아내와 저는 세퍼레이트로 각각 신고를 했다. 제가 낸 서류는 1040 NR Non-Residence죠. 그리고 8833입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8833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과 한국 사람으로서 조세협정상의 혜택, Treaty Benefit Position이라고 해서 Tax Treaty, 한국과 미국에는 조세 협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내가 어떤 텍스 리턴상의 포지션을 잡았다는 걸 보고할 때 쓰는 건데요.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최근이겠죠? IRS로부터 세금을 내고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내용. 근데 제출한 서류가 Treaty Exemption에 밸리드하지 않다. 그쵸? Treaty Exemption이라는 게 8833인데요. 한국 소득에 대해서 텍스와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거다. 이분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월드와이드 인컴이니까 한국 소득을 내는데 22년도에 대해서 6월 달까지, 6월 1일까지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6월 1일까지는 영주권자가 아니었으니까 비거주자라서 한국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까지 돈을 내라고 했다네요. 이 노티스를 받았는데. 그래서 일단 이 세금, 부과된 페널티와 세금을 내고 2년 안에 뭐 클레임이라는 거 아마 돌려주세요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일단 세금을 내면 제가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은 안 내고 좀 내가 웨이브를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겠죠. 내가 중간에 영주권자가 됐는데 이 경우에 한국의 소득 신고는 어떻게 했어야지 맞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부과된 세금을 내고도 차후에 클레임해서 수정 보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이가 내년에 또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 저랑 같네요. 그러고 보니 팹사도 생각해야 돼서 복잡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인데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나 보죠. 우선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주권자예요. 22년도 6월 달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3년에 들어왔는데 또 자녀와 그 배우자는 22년에 미국의 영주권자로 미리 들어와서 살았다라는 거니까 이게 22년 6월 1일이라는 것이 영주권을 받았다는 거냐, 영주권을 받고 그 영주권에 대한 그 최종 어프로브를 받았다라는 거냐, 아니면 그걸 토대로 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미국에 들어왔다는 거냐, 뭐 그게 좀 언클리어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영주권 첫 해에는요, 영주권이라는 것을 내가 한국에서 받았을 때 그때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그 영주권을 받으러 미국 땅에 들어왔을 때 US 테리토리에 들어올 때부터 거주자가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입국 첫 해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들어온 게 6월 1일 날 들어와서 거주자가 됐다고 하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왔을 테니까. 제가 이민법상 배우자와 자녀들만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아마 아닐 것 같은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짐작컨대 그걸 위해서라도 한 번은 왔을 테니 그때부터 거주자가 됐을 거라고 보면 입국 첫 해로 간주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세금 신고를 비거주자냐, 듀얼 스테이러스냐, 풀 이어냐라고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죠. 선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정해지는 방법과 이걸 선택적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봐야 될 것이고, 폼 8833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조세 협정의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 내가 추가하는 그런 세무 양식이거든요. 이게 왜 들어갔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얘기를 해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라는 것을 우리가 안 내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고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FEPSA라고 하는 이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안 미치느냐 걱정된다라는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분이 첫 번째 영주권자로서 입국을 한 거냐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때냐라는 거죠. 이 얘기였잖아요. 22년도 6월 1일자로 영주권자가 되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주권만 한국에서 컨펌 받은 것은 실제 세법상 거주자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내가 이걸 영주권을 실제로 받기 위해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거주자가 된다. 짐작컨대는 아내와 아이들이 22년에 미국에 살았다라는 것으로 볼 때 주 신청자가 본인이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고 살았다는 것은 같이 들어와서 영주권을 딱 도장받고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럴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 세법상 거주자가 6월 1일자부터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평가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6월 1일부터 이분은 이 세법상 거주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입국 첫 해에 어떻게 되느냐. Non-resident, dual status 또는 full year resident가 있다고 했고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이 최근이었는데요. 보면 incoming year에 내가 며칠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거주자냐 아니냐 어떤 평가의 기준이 나뉜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6월 1일이면요. 이분이 듀얼 스테이러스이면서 동시에 선택을 하면 183일이 넘은 거기 때문에 듀얼 스테이러스이지만 선택을 하면 풀 이어 레지던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듀얼 스테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미국의 거주자가 되기 전에, 이분 같은 경우는 6월 1일 이전이겠죠. 이때는 비거주자인 거고요. 6월 1일 이후부터는 거주자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디폴트 룰은 6월 1일 전에는요. 비거주자니까 미국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것이고 6월 1일 이후에는요.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선택을 하면 with election을 하면 full year resident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full year resident는 뭐냐?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내가 거주자인 것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보면 어떤 과세 대상 소득 면에서만 평가했을 때에는 1월부터 6월 1일까지에 대해서 내가 미국 원천 소득만 과세 소득으로 넣는 것에 비해 내가 1월부터 6월 1일까지 거주자가 된다는 거니까 세법상. 그러면 월드와이드 인컴이니까 좋을 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full year resident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듀얼 스테이러스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네. 좋을 리가 없겠네. 잘해봐야 같은 거네. 아무튼 좋아질 게 없는데 왜 그러면 일렉션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과세소득을 듀얼 스테이러스로 했을 경우에 더 줄일 수 있을 테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full year resident가 되면 파일링 스테이러스라고 했을 때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별도 신고보다는 공동 신고가 세율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표준 공제냐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냐라고 했을 때 full year resident였을 때 이 표준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해에 오신 분들이요. 항목별 공제를 다 발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 디덕션 금액이 사실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 꼭대기 그로스 인컴은 full year resident로 선택하는 것보다 듀얼 스테이러스가 더 좋지만 실제 적용이 되는 세율이라던가 아니면 공제 내용 등을 놓고 보면 최후의 bottom 넘버는 어떤 게 좋을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첫 해에 오신 분으로서 지금은 앞서 뭐 부부가 따로 신고를 했고 뭐 했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separate filing을 한 것 같은데요. 제대로 해서더라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게 유리한 것일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입국 첫 해라서 듀얼이냐 풀이어냐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세 번째로요. 8833 조세협정을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세협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국내 세법인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1일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조세협정상에 내가 뭐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내 포지션을 잡는다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에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이분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계속 가는 것이고 조세협정상의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마도 자격이 안 될 것인데 왜 8833이라는 걸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8833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이 IRS에서 츄리티 익셈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출한 서류가.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 뭔가를 지적 내지는 뭐 계산을 IRS에서 수정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에러가 있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6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자로서 듀얼 스테러스나 이 풀리어 레지던트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 조세협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8833을 내는 것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요, 이분이 결국은 IRS 노티스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수정할게, 그러니 나한테 이거 내라고 하지 마 라고 하는 입장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내고 나서 이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해서 돌려받는 게 두 번째 옵션일 텐데요. 이거는 많은 경우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고 나서 수정해야 되느냐 또는 내고 나서 수정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는데요. 내고 나서 수정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내지 않고 어떤 노티스 자체를 원인 없음, 이유 없음이라고 나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각의 장단점이라 그러면 뭐 1번으로 갔을 때, 즉 내지 않고 했을 때에는 뭐 아예 그와 같은 뭐 현금을 부담할 필요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지만, 단점은 만에 하나 나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여기 내가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자 성격의 페널티가 또 붙게 되니까 그만큼의 내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 이분이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소명 가능하고 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나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뭐 예컨대 내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이미 절차상 내가 그것을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이미 때는 늦어서 내 입장을 설명 받아들여지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적은 부담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이자 성격의 페널티까지 부담하니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내가 내고 시작하는 거는 뭐 당연히 내가 이겼을 때 그 돈을 다 돌려받는 것도 물론이고요. 또한 낸 것에 대해서 이자 성격으로 내가 더 추가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길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나의 입장이 받아들여졌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를 놓고 봐도 내가 미리 냈으니까 그에 대한 이자 성격의 추가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인데, 내가 일단 그 금액만큼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어떤 현금 흐름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수정신고가 반드시 한 방식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물론 내가 대응을 안 해가지고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을 때 막 레비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이 이제까지 IRS의 그런 것에 대해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워닝이고, 이거 안 하면 뭐 내가 당신 월급 차압을 하거나 자산에 이런 리인을 걸거나 한다라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내가 안 내고 하는 그런 옵션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펩사와 관련해서는요,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페널티가 나왔다 해서요, 그걸 페널티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나의 그 연방정부 그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네거티브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자체로서 해결하시는 데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